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서초학원 중등부 강사 표은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서초 지역 중3 학생들 1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 설명을 하려고 이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일단 학교별로 다 나눠서 영상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저희 학원에서 내신 대비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내신 교재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내신 교재가 총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교재는 내신 마스터, 학교별 심화 기출 문제집, 심화 대비,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집, 이렇게 총 4권인데 1, 2, 3레벨 같은 경우는 이 4권의 문제집을 다 쓰는 거고요. 4, 5레벨은 심화 대비라는 문제집은 제외하고 다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신 마스터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기본 응용 문제 수준만 담겨져 있고, 내신 첫 회차부터 6회차까지 교재로 다 풀고, 마지막 주차에도 프린트로 일일 과제까지 해서 매일 일정량의 문제를 풀어주는 교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 심화기출 문제집이라고 있는데, 이 학교별 심화기출 문제집은 설명 나와 있듯이 최근 4, 5년 심화기출, 서초 지역에 해당하는 심화기출만 모아놓은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실제 기출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률이 너무 어려웠다라는 문제들을 선별을 해서 1, 2, 3레벨용, 4, 5레벨용을 살짝 나눠 놓은 건데, 4, 5레벨용이 쉽다 이건 아니에요. 4, 5레벨용이어도 아이들이 정답률이 한 20, 30% 되는 문제들도 당연히 수록되어 있는 거고요. 학교별 심화기출 같은 경우는 내신 대비 2주차부터 일일 과제랑 똑같이 회차별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화 대비라는 문제집은 말 그대로 최고 난이도 심한데 좀 많이 어려운 유형에 속해요. 그래서 1, 2, 3레벨들이 일단 단원별 할 때 같이 한 번 더 공부해 보는 문제집이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집 먼저 말씀드릴게요. 서술형 문제집은 아이들이 이제 시험 보고 오면은 100점인 줄 알았는데, 가채점 결과 100점인 줄 알았는데 실제 정오표를 받아보면 99점. 실제 이번에 99.5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보다 서술형에서 감점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매일 3문제씩 저희가 채점 기준표에 근거해서 문제 풀이를 다 설명을 해주고, 그걸 토대로 아이들이 실전 연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랑 실전 중간고사, 실전 기말고사죠, 이번에는. 실전 모의고사랑 실전 기말고사가 똑같은 그 실제 시험 문제를 바탕으로 실전 연습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실전 모의고사는 총 6번 동안 진행을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요 실전 기말고사예요. 이 실전 기말고사가 이제 저희 서초 지역에서 올해부터 처음 하게 된 건데, 실제 학교 시험처럼 OMR 작성도 하고 서술형 답안지에 문제를 풀어내서 채점 기준표에 근거해서 채점 다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학교 시험이 45분이라면 아이들은 35분 만에 이 시험을 다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요거를 이제 내신 대비를 하면서 아이들이 실제로 요거 할 때 제일 좋아해요. 선생님 이거 하니까 진짜 실전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막상 요 OMR 마킹 한 거를 토대로 채점을 해보면 얘야 이거 뭐 3번, 5번 이렇게 틀렸어 라고 고쳐봐 라고 하면, 제가 왜 3번을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 마킹 실수도 여기에서 찾아서 연습하면서 잡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신 대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당히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신 분석을 하기 전에 난이도에 대해서 살짝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난이도는 상중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 여기 분석 영상에는 하는 없어요. 하는 말 그대로 기본 문제 수준이어가지고 하는 제외했고, 중이랑 상 난이도로만 구분을 했는데, 이 중 난이도 같은 경우는 시중교재에서 약간 어려운 문제로 구분되는 문제들, 그렇지만 내신 대비를 했다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내신 마스터에서 한 1일 과제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이제 뭐 10%에서 한 20% 정도?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겠죠. 근데 90점 이상을 맞냐 못 맞냐, 또는 100점을 맞냐 못 맞냐를 가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심화 문제가 될 거고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용강중 학교부터 학교별 내신 분석을 실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용강중 같은 경우는
객관식 20문제, 서술형 3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난이도는 중 4문제예요. 사실 중간고사 때는 아마 상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상 문제도 A4 용지 문제 막 이렇게 나누는 문제여가지고 상치고든 약간 상 중에서도 하 정도?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오히려 이번 기말고사는 중만 4문제예요. 보통 기말고사 문제가 중간고사 대비 조금 어렵게 나오는데 이번 용강중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가 오히려 조금 더 평이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중난이도 중에서 6번 문제를 보시면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내신마스터에서도 많이 다뤘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요 2차 방정식 활용 문제 9번이 중 문제인데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도형이다 보니까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냈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딱 풀 때 조건을 다 읽고 식을 썼을 거예요. 지금 이 친구도 보니까 한 요 정도 식을 쓴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여기에서 멈칫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길이의 b가 6대 6 플러스 x는 요 길이 d2대 bc다 라고 해줘야 되는데 BC가 미지수로 나와 있는데 D에 대한 정리가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더 쓰면 돼요. 이 친구는 지금 쓰다가 머뭇거렸지만 어떻게 풀어내기는 했죠. 근데 여기서 쓰다가 멈추면 안 되는 문제였던 거죠. 여기서 멈추는 순간 이거 너무 어려워지는데 모르겠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그냥 D 선분과 BC 선분의 길이를 써주기만 한다면 길이의 비율이 바로 나오는 문제였던 거죠.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2차 함수 그래프 문제인데 기역, 니은, 디귿 조건을 보고 그대로 해석해주면 되는 건데 기역에서 이미 추계방정식 나와 있고 가장 작은 함수값이 0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 보고 요식 바로 찾아내는 거예요. 이 친구는 좀 잘 풀어준 건데 얘 보고 요식만 찾아준다면 그 뒤는 너무나도 쉬운 문제인 건데 이 식 못 찾았다라면은 2차 함수 공부 정말 제대로 안 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여기 저희 학원에서 했던 문제랑 거의 유사하게 나왔어가지고 다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그 다음에 요 문제도 중난이도로 꼽았는데 2차 함수 문제를 풀다 보면은 삼각형 넓이 또는 사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가 단골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도 그냥 PQR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좌표만 잡아주면 되는데 식 자체가 미지수로 나와 있어서 아이들이 살짝 당황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풀었던 2차 함수 표준형만 잡아주고 여기 문제에서 해서 문제에서 P가 1사분면이 있고 꼭지점이 요 직선, 요 그래프가 꼭지점을 지난다. 그냥 지문 그대로 읽으면서 대입해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비슷한 문제도 당연히 여러 번 반복했던 문제고요. 그래서 용강중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많이 무난했던 문제고 여기에서는 저희가 서술형 문제를 따로 담지는 않았는데 서술형 문제 3문제가 상당히 쉬웠어요. 그래서 문제가 총 23문제고 서술형 3문제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객관식에서 아까 중난이도 4문제가 살짝 머뭇머뭇거렸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거나 모자랐다 이런 말이 나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 5레벨에서도 충분히 배점이 많이 나올 수 있을 시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본인들이 이제 학생들이 꼼꼼하게 써주지 않았다면은 감점의 요인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신동중학교를 보겠습니다. 신동중학교는 객관식 21문제, 서술형 2문제로 총 23문제인데 난이도 중 문제는 3문제만 넣어줬어요. 네, 중이 3문제 있긴 하지만 사실 좀 많이 쉬운 중에 속합니다. 그리고 신동중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서초지역학교 시험 범위가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2개 단원만 거의 대부분이 들어갔는데 신동중은 인수분해에서 합차 공식 이후부터가 시험 범위였어요. 그럼 다른 학교들보다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 공부하기만도 사실은 좀 빡센데 인수분해까지 공부를 해야 돼서 학습량이 조금 더 많기는 했었는데 시험이 너무 쉬웠던 거죠. 네. 봅시다. 지금 여기 3번 문제인데 요 문제는 인수분해가 시험 범위다 라고 하면 정말 많이 나오는 단골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희가 왜 중으로 뽑았냐. 보통 여기 저희가 학원에서 풀었던 문제거든요. 학원에서 풀었던 문제는 X의 개수 잘못 보는 거랑 상수항 잘못 보는 거.
이렇게 잘못 본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x의 개수를 잘못 봤다 또는 상수항을 잘못 봤다 이렇게 문제를 진짜 많이 풀었어요. 한 90% 이상의 문제들이 다 이런 종류를 풀었다면은 이번에 신동중은 여기 봤더니 x제곱의 개수를 잘못 봤고 상수항을 잘못 봤죠? 그럼 아이들이 풀다가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상수항을 잘못 본 건 진짜 많이 했는데 x제곱의 개수를 잘못 본 것도 한 것 같기는 한데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도 일단 풀어는 봐야 돼요. 잘 모르겠는데? 이러고 계속 생각만 하면은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손으로 무조건 글씨를 써봐라. 잘 모르겠어도 이 식을 일단 풀어 쓰기까지 한번 해보면 눈에 보이는 게 있다. 쓰지 않고 머릿속에만 이렇게 해보면, 머릿속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면은 머릿속에 식들이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식들이. 이렇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차분하게 식을 이렇게 쭉 써봤어요. x제곱의 개수를 잘못 본 걸 가지고 전개를 해봤고 상수항을 잘못 본 거 가지고 전개를 해봤더니 상수항을 잘못 봤으니까 얘네들 제대로 본 거. x제곱의 개수 잘못 봤는데 잘 모르겠어. 근데 여기 다행히 x의 개수가 같게 나와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에 속해요. 아이들이 당황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잘 풀어낸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 요 2차 함수 문제인데 2차 함수 꼭지점 좌표 나와 있을 때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을 지날 때라는 문제예요. 또는 이 문제가 변형이 되면 어떤 특정 사분면을 지나지 않을 때라는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문제는 정말 학원에서 엄청 많이 해준 문제거든요. 지금 여기 1일 과제 5회 112번이랑 똑같은 문제인데 1일 과제가 5회 6회까지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일 과제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매회 나오는 문제인데 6번이나 풀었음에도 이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저희 학원 재원생이라면 당연히 다 맞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걸 실수로 틀렸다면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2차 함수에서 많이 나오는 단골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19번 문제도 학원에서 내신 마스터 1일 과제 수준의 문제로 그림만 딱 봐도 너무 똑같이 생겼죠. 정말 많이 연습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지문도 길어 보이고 그래프도 있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냥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그냥 정 대입해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중난이도를 짚어봤는데 신동준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에 많았던 거에 비해서는 문제 자체가 너무 평이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시험도 쉬웠고 이번 기말고사도 많이 쉬운 편에 속했어요. 실제로 뭐 3레벨, 4레벨, 고레벨도 당연하고 5레벨 친구들조차도 선생님 저희 학교 시험 진짜 쉬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학생들이 체감하기에 시험 문제가 많이 쉬웠기 때문에 이 시험을 잘 봤으면 우리 애가 수학을 좀 잘하나? 그리고 이 시험을 못 봤다고 우리 애가 수학을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건데 그래도 심화 문제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중간고사도 너무 쉬웠고 기말고사도 너무 쉬웠잖아요. 사실 3학년 1학기 과정이 엄청 중요한 과정인데 너무나도 문제가 평이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의 심화가 정말 제대로 되어 있나? 이거를 확인하기에는 시험만으로는 좀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심화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 번쯤 체크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체크하는 거는 깊은 생각 입학 테스트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3상 심화가 어떻게 아이들이 공부를 잘 했는지. 네, 그 다음은 서운중 3학년이고요. 서운중 3학년은 객관식 26문제로만 되어 있고 서술형이 없었네요. 중간고사도 전체 다 객관식 문제로만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중간고사도 기말고사도 올 객관식이어서 아이들이 시험 대비할 때 크게 부담은 없었었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가 많이 쉬웠는데 서운중 역시 기말고사도 너무 쉬웠어요. 네. 난이도는 중 2문제밖에 없었는데 자 11번 문제 같은 경우 보시면 세변의 길이가 이렇게 미지수로 나와 있고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중요한 건 상수 A 값의 합을 구하여라 이 문제예요. 이 문제를 왜 중으로 꼽았냐면은 아이들이 이제 직각삼각형이 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겠죠? 이렇게 풀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쭉 풀었을 때 A 값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두 개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합을 구하라네요? 그럼 당연히 두 개가 다 답인 것 같아서 그 두 개를 더해서 정답, 이 친구는 그 두 개를 더한 것 같네요. 그래서 틀린 건데 낚인 문제예요. 뭐냐면 A값의 합이라고 해서 꼭 답이 여러 개일 필요는 없는 거였던 거죠. A값이 실제로 근해 공식 이용해서 풀어보면은 A값이
계산하면은 금방 나와요. 2분의 8 풀마 3 루트 6이라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값이 나오죠. 실제로 아이들도 이렇게 두 개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긴 변의 길이가 2a-3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 가장 긴 변 2a-3이라는 값은 당연히 나머지 변 중에서 a 플러스 2보다 커야 된다라는 게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뭐보다 크다? 5보다 크다라는 게 나오죠. 근데 2분의 8 마이너스 3루트 6 같은 경우는 5보다 작은 값이에요. 아이들이 이걸 놓친단 말이죠. 이 범위 자체를. 그래서 이게 낚여서 틀리는 문제예요. 조금 이거 틀린 아이들은 좀 많이 억울하고 당황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2차 방정식 활용할 때 항상 저희가 많이 강조를 해요. 2차 방정식 활용은 서술형에서도 이 조건을 안 쓰면 감점이 될 수 있으니까 조건 꼭 생각하고 문제를 풀라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않도록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지금 13번을 저희가 중으로 뽑았는데 요거 중으로 뽑은 이유는 비슷한 문제를 풀어보진 않았지만은 문제를 쭉 읽었을 때 그래프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살짝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 보고 그래프 그려야 되겠네. 당연히 2차 함수 표준형 고쳐서 여기 조그맣게 그래프를 그렸죠.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뭐 아래로 블록이고 쭉 그릴 건데 이런 식으로 그렸다면은 문제에서 이 그래프 위에 점 Q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 건데 이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의 비가 4대 1이 된다. 이렇게 문제만 읽어봤을 때는 애들이 많이 이거 뭐야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말 그대로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점 잡고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수선 내리고 수선 내려서 요 길이의 비가 4대 1이 된다라는 걸 이용하면 좌표만 미지수로 잡아서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었던 거죠. 2차 함수에서 문제 풀 때 좌표를 미지수로 잡고 조건에 맞게 푸는 연습은 이 문제는 아니지만 학원 자체 교재에서 정말 많이 풀었던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당황하지만 않고 그래프 그려서 해석만 한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많이 쉬운 편이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번은 A값이 1개인데 합을 구하여라 라고 해서 학생들이 좀 낚이는 문제라고 했고 13번도 그래프 없어서 당황할 수는 있지만 그냥 차근차근 풀어주면 충분히 풀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문제 자체가 전체가 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고 자기가 헷갈렸던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검토할 시간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신동중이랑 동일하게 시험 문제가 중간고사도 기말고사도 너무 쉬웠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제 3학년 1학기 심화 과정에 대한 점검은 이 시험지로 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 기출문제라도 풀어보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 세화여중 볼게요. 세화여중 같은 경우는 객관식 17문제, 서술형 6문제, 70점, 30점이에요. 서술형이 6문제에서 30점이면은 그래도 배점이 조금 높은 편에 속하고요. 서술형이 6문제나 돼요. 보통 이번에 기출문제 보면은 서술형이 한 2문제, 많아도 3문제를 넘는 학교들이 없었는데 6문제라면은 문제를 풀다가 심적 부담감이 조금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객관식 17문제를 풀었는데 이 17문제가 평이하긴 했지만 계산이 계속 나오는 문제들의 연속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술형 뒤에 이제 문제를 넘기다 보면 어머 서술형이 6문제나 남았어?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또 당황하면서 멘탈이 흔들리는 친구들도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중난이도는 총 4문제가 있었는데 보시면 요 7번 문제를 저희가 중으로 뽑았어요. 이 친구는 상당히 잘 풀어준 거죠. 사실 이 친구가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런 그림이었다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문제는 이게 없는 그림이었어요. 그냥 이등변 삼각형 ABC만 준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학원에서 이 문제를 역시나 일일 과제에서 매회 풀어봤던 문제,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워낙에 많이 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조선이 없지만 이거 내가 했던 거구나. 그래서 보조선 그어서 닮음으로 충분히 잘 풀어낼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이걸 이제 깊은 생각 친구들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잘 풀어냈겠지만 이 문제를 그냥 도형이네, 닮음이네, 2차 방정식 활용이네, 하기 싫어,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대충 풀고 넘어갔다면 이 문제 봤을 때 보조선이 없기 때문에 당황할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16번, 17번 둘 다 2차 함수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도 중으로 뽑긴 했지만 학원에서 많이 했던 유형 중에 하나예요. 문제
비교해 보시면 정말 내용이 완전 똑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요 문제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실전 기말고사라고 해서 OMR 작성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실전 기말고사 2회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반 친구들 중에 한 40% 정도는 한 번에 맞히지 못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오답을 했을 때 제대로 했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 오답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 보고 아 이거 내가 풀어보긴 했는데 아 어떡하지? 이렇게 당황을 했었을 거예요. 분명 후회도 했을 거고요. 그래서 학원에서 내신 대비할 때 자기가 틀린 문제들은 어떻게든 복습을 통해서 자기 걸로 꼭 숙지하고 넘어가는 습관 자체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 서술형 2번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금 요 세화여 중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앞으로 뒤에도 계속 내신 분석을 할 건데 정말 많이 나온 문제 중에 하나예요. 다른 학교에서도 요 문제랑 동일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도 내신 단골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유리수가 되는 자연수의 값을 모두 구하여라 까지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얘는 모두 구하고 그 각각의 경우마다 해도 구하여라 라고 해서 한 번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시 검토까지 해줘야 되는 거죠. 서술형이어서 이거 푸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을 수도 있을 거고 풀다가 분명히 계산 실수가 나올 수 있을 법한 문제예요. 근데 워낙에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아 그래도 이게 내가 차분히 풀어내면 할 수 있어. 아는 문제를 풀 때는 오히려 더 차분하고 신중하게 푸는 게 좀 중요합니다. 네, 세화여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난하기는 하지만 계산이 꾸준히 나오는 문제예요. 그리고 서술형이 6문제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압박을 받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평이랑 똑같은 건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서초중 보겠습니다. 서초중은 객관식 22문제, 서술형 3문제, 문제수가 조금 많아졌어요. 앞에 학교들은 보통 객관식 서술형 합쳐서 23문제 정도였다면 이게 25문제 정도인데 25문제이지만 객관식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쉬운 편이었어요. 계산도 그냥 깔끔하게 딱딱딱 나오는 문제여가지고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없었고요. 난이도 중짜리는 3문제 정도 있었습니다. 네. 방금 아까 세화여중에서도 봤는데 이 문제도 보세요. 이 2차 방정식의 모든 근이 유리수가 되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여라. 완전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학원에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요 문제는 유사 문제는 없어요. 네, 아이들이 이제 요게 나오죠. ABCD와 PQRS가 닮음이라고 문제에서 이미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아니지만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을 할 때 닮음을 이용해서 닮음비로 문제 푸는 거를 워낙에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닮음이네? 그래도 한번 해볼까?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니까 어렵다고 그냥 넘어갈 순 없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식을 써주기만 하면은 닮음비로 그냥 바로 풀리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네, 서술형 3번 문제인데 이 문제는 문제 자체를 보면은 쭉 읽고 나서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그림이 없거든요. 이 친구는 정말 잘 풀어준 거예요. 이 문제가 학원에서 했던 유형이랑 완전 똑같은 건데 얘도 그림이 없다면 좀 어려웠겠죠? 근데 그림이 있어서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건데 이 친구는 해봤으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완전 풀어보지 않은 친구다. 그럼 그림도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지? 평행하다는데 어떻게 평행하게 그리지? 엄청 당황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도 학원에서 했던 유형이라서 정말 잘해준 문제 중에 하나. 그래서 평행선의 성질을 얘네 두 직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주면 됐었던 문제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번 지문 해석해서 닮음을 이용하는 문제, 서술형 3번은 그림이 주어져 있지 않아서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무난한 패턴인데 서초중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때가 사실 좀 많이 어려운 편에 속했죠. 상문제가 몇 문제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중간고사 난이도가 좀 높았다 보니까 기말고사를 상대적으로 조금 쉽게는 내줬는데 전체적으로 1년을 통틀어서 봤을 때 중간고사가 조금 어려웠고 기말고사는 쉬웠잖아요. 그럼 2학기 중간 기말 중에 한 번을 또 엄청 어렵게 낼 수 있어요. 서초중 같은 경우도 작정하고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평균이 확 60점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학기 중간 기말고사도 조금 신경 써서 내신 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경원중이고요. 경원중은 객관식 22문제에 서술형 2문제. 서술형이 2문제밖에 없는데 100점이 15점이에요. 그러면 한 문제당 한 7, 8점 정도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서술형 풀 때 조금 공들여야 된다라는 거. 난이도는 중문제 2문제 정도밖에 없었고요. 경원중 요 21번 문제를 보시면 그래프 자체는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해요. 요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 위로 블록인 그래프, 뭐 문제 자체도 조금 길어 보이죠. 근데 막상 그러니까 읽었을 때 이거 뭐지? 또 처음 보는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봤더니 AC랑 BC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아이들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얘랑 얘랑 길이가 같다. 이것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 너무 잘 풀어준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이면 당연히 두 변의 길이도 같은데 이등변 삼각형에서 배웠던 성질 중에 하나.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이등분한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점의 y좌표랑 요 점의 y좌표를 더하면 0이 된다라는 것만 이용해서 푸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만 같다만 생각하면은 안 풀리긴 해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성질을 생각해냈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었던 문제였던 거죠. 그 다음에 객관식 중에서는 아까 봤던 21번이랑 요 22번 요 두 문제만 중수준이고 나머지 문제는 정말 또 평이했던 문제에 속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왜 중으로 뽑았냐. 아이들이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문제 해석하는 걸 정말 잘 못해요. 그 다음에 봤더니 AB가 T초만큼 움직였을 때 AB 값이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있을 때 문제를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가 2차 함수네, B는 또 1차 함수네. 그럼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그냥 얘네 둘의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2차 함수 그래프 여기 그리다 말았는데 더 그려주면 되는 거였고 요 2차 함수 그래프 그냥 더 그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였고 B는 마이너스 2t라는 것도 1차 함수 그래프 그려주기만 하면은 해석이 충분히 가능했던 문제죠. 근데 이게 지문을 읽고 해석하는 문제에 유독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안 읽는 습관도 있고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보통 아이들한테 이런 걸 숙제로 만약에 내준다. 그럼 이걸 어떻게든 내가 풀어봐야지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발전 가능성이 좀 많이 있고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수학 실력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문제 볼 때마다 별표 쳐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정말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거 해봐야지, 도전해봐야지, 풀어봐야지, 그래도 읽고 생각해봐야지 이렇게 좀 마음을 잡고 지금부터라도 꼭 이런 문제 넘기지 말고 별표 쳐오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풀려고 노력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원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번부터 18번까지는 쭉 풀어내야 되고 객관식 아까 21번, 22번 두 문제 정도만 약간 생각을 해서 푸는 문제 그 외에는 너무나도 평이 있었던 거고요. 사실 경원중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도 그랬고 2학년 때도 그랬고 워낙에 서술형 문제를 너무 힘들게 내요. 아이들이 풀기 난해하게. 서술형인데 보통 수학의 서술형이라고 해도 식을 써내려 가는 거잖아요. 근데 경원중 같은 경우는 정말 개념적인 걸 요구하는 서술형이 많았었던 건데 이번 시험은 그런 게 없었죠. 말 그대로 그냥 평이한 서술형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괜찮았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방배중은 객관식 27문제로 모두 객관식 서술형은 없어요. 근데 문제수가 27문제나 돼요. 엄청 많은 거예요. 45분 만에 이 27문제를 푼다라면 한 문제당 한 1분 30초 안에 무조건 풀어내야 되죠. 쉬운 문제들은 30초에서 1분 만에 빨리빨리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네, 절대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난이도 중문제는 3문제인데 요 문제 아까 앞에 세화여 중에서도 나왔었던 거고 다른 학교에서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역시나 이 2차 방정식 해가 정수가 되는 두 자리 정수의 개수 구하는 거.
얘도 역시 내신 마스터에서 워낙에 많이 다뤘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요 2차 방정식 활용 문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3레벨 정도 친구들 중에서도 생각보다 처음 보면 못 푸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왜냐? 넓이가 나와서 미지수를 쓰기는 하는데 이렇게 다른 한 변의 길이가 분수로 나오죠.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가요.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가서 이상한 건 아니지만 이게 맞나? 긴가민가 하면서 푼 친구들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학원에서 요 문제도 하기는 했지만 실제 이거랑 완전 똑같은 문제가 실전 모의고사에 똑같이 들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친구들이 그걸 풀었으니까 당연히 요 문제도 맞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분모의 미지수가 있어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살짝 복잡할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차함수 문제인데 이차함수 그래프에서 두 점 사이에 거리 나오는 문제. 요 문제도 정말 내신 마스터에서 많이 했던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틀렸는데 선행을 계속 나가고 있다? 이 문제는 중3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등수학 2차 함수에서도 이런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틀렸으면은 꼭 자기 걸로 만들고 반드시 넘어가 주세요. 네. 방배중은 송평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다 객관식이었는데 문제수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빠듯했을 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중간고사도 전체 객관식이었고 기말고사도 다 객관식이었어요. 역시 방배중도 시간은 조금 빠듯했을 수는 있겠지만 문제 자체가 너무 평이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내신 마스터 단권, 그 내신 마스터 수준으로만 시험 문제가 다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역시 이 시험을 잘 봤다. 그럼 우리 애가 수학을 잘하나? 라기보다는 깊은 생각 입학 테스트를 통해서 심화 문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촌중학교 보면은요. 객관식 19문제, 서술형 2문제, 총 21문제예요. 문제수는 상당히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이었고 역시 서술형이 2문제인데 배점이 15점이면 한 문제당 배점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이 서술형 풀 때 좀 공들여서 풀어줘야 될 것 같고 중은 3문제 정도 되는데 자, 요 8번 문제. 아이들이 생각보다 연습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틀리는 친구들이 간간히는 있는데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우리가 연습을 매회 했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모두 정수가 되는 자연수의 값. 지금 앞에서부터 벌써 4번째 똑같은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 문제. 요 문제 중요하죠. 요 문제를 상으로 뽑을까 중으로 뽑을까 살짝 고민을 했는데 중으로 뽑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학교 프린트에 똑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를 충실하게 풀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직전 대비 프린트에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전 대비만 정확하게 했다. 사실 직전 대비 학교 프린트만이 아니라 내신 대비 교재에도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내신 마스터의 얘랑 비슷하게 농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있었겠죠. 그거의 확장이 이 문제랑 동일한 건데 그 문제를 아이들이 정말 풀기 싫어해요. 실제로 이 문제도 학교 프린트에 있으니까 친구들이 시험 전날 선생님 이거 프린트에 있는 건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그제서야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프린트에 없었다면 묻지 않고 그냥 대충 풀고 넘어갔을 건데 이런 심화 문제를 정말 본인 걸로 잘 만드냐 만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고등학교 가서 심화 문제 공부할 때 아이의 성적이 좀 판가름 될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될 때까지 몇 번이고 푸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거 한 문제 가지고 계속 풀어야 되나? 계속 풀어야 돼요. 안 풀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한 번 놓기 시작하면 습관적으로 계속 놓게 되는 거거든요. 얘가 풀다 보면 한 2번까지는 안 되더라도 3번에서 5번까지 비슷한 문제만 반복을 하면 분명히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데 그 3번까지 가는 게 힘든 거죠. 그래도 꼭 해야 돼요. 무조건 투자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지만 수학 성적이 올라가는 거죠. 자, 여기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4분면 문제인데 얘는 요 조건만 보면 풀 수 있었던 건데 아이들이 사실 항상 문제는 읽어요. 이 문제는 읽고 그래프 봐요. 풀려고 해요. 안 풀려. 왜 안 풀릴까? 이걸 안 보니까 안 풀리는 거거든요. 수학 문제는 지문에 힌트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주지는 않거든요. 아주 가끔 페이크로 쓸데없는 문장을 하나 또 주기도 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필요한 말만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지막에는 이 조건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이거를 읽고 안 읽고에 따라서 이 문제를 맞고 틀리고가 결정이 됐을 겁니다. 객관식은 사실 계산이 조금 많았어요. 문제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학교보다 문제수는 조금 적은 거에 비해서 객관식이 계속 계산만 했어야 됐고, 아까 그 활용 문제도 사실 연습을 했어도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 맞지만 답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한 번에 맞히기가 조금 힘들 수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하나하나 할 때 완전 초집중해서 풀지 않았다면 계산 실수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 서술형의 두 문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서술형 두 문제도 상당히 쉬웠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압박감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신반포중 볼게요. 신반포중은 객관식 25문제, 서술형이 없네요. 신반포중은 중간고사 때도 올 객관식이었고 이번에도 올 객관식. 역시나 객관식으로만 다 이루어져 있으면 부담이 조금 덜해요. 난이도 중 문제는 2문제. 네, 2문제. 혹시 중간고사 내신 분석 영상을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신반포 중 2문제 중간고사에 똑같은 그림이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 기말고사에 또 냈어요. 그럼 중간고사 때 아마 이런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문제를 중간고사 때 틀렸어요. 근데 그 문제를 틀린 문제니까 뭐 이미 시험도 끝났는데 그냥 넘어가지. 이런 친구들이 있었을 거고, 그래도 틀렸으니까 내가 한 번 더 풀어봐야지 라고 생각했었던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내신 대비하면서 많이 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습득은 많이 했겠지만 그래도 대충 풀었다면, 중간고사 끝나고 이 문제를 그냥 간과했다면 여기에 나왔을 때 헐! 당황했겠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의 오답은 그때그때 정리하고 넘어가는 습관 엄청 중요합니다. 내신 대비 때 워낙에 많이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춰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 문제도 OA와 OB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 학원에서도 더 어려운 문제로 했었어요. 네, 전체적으로 올 객관식이었기 때문에 문제 자체도 평이했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다까지는 아닐 겁니다. 네, 이 시험지를 보고 시간이 모자랐다. 그러면 사실 그만큼 연습이 조금 기말고사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한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했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마지막 서일중입니다. 네, 할 말이 엄청 많은 시험지죠. 학생들도 어머님들도 저희 선생님들도 너무 시험지를 보고 많이 당황했던 학교인데 일단 객관식은 27문제인데 점수가 30점이에요. 100점 만점이 아니라 30점. 자, 아까 방배중이 객관식 27문제였는데 방배중이랑 비교하면 완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시험지였어요. 난이도 중 6문제, 상 2문제. 사실 이 중 6문제도 그냥 중이라고 하기엔 좀 난이하고 중상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법한 중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들로만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그래도 학원에서 좀 많이 다뤘던 문제죠. 아까 다른 학교 기출문제에서도 계속 나왔던 문제고 오각형 문제 나와 있었던 기출문제도 있었죠. 그 오각형 문제나 이 문제나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어쨌거나 자주 나오는 유형. 그 다음에 요 2차 함수 20번 문제인데 얘는 지금 요 2차항의 개수 A값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가 좀 당황할 거예요. 문제 자체도 A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충분히 학원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냥 좌표 잡고 문제에서 넓이 가지고 식 세워준다면 그렇게 당황하지 않아도 될 법한 문제고요. 네, 여기서부터 볼게요. 얘가 이제 21번 문제인데 요 페이지부터 아이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요. 흔들리기 시작한다기보다 그 전에도 이미 흔들렸겠지만 여기서부터 더 많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이 문제도 학원에서 많이 다뤘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요 점을 아이들이 다 구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예요? 넓이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요 사각형의 점들을 보면 예쁘게 나오는 점이 아니에요. 계산이 간단하지 않고 이 바깥에 사각형을 또 만들어줘서 사각형에서 삼각형 빼서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좀 귀찮은 문제죠. 안 그래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거를 계속 풀고 있으면 당연히 여기서도 시간을 좀 많이 잡아 먹었을 거예요.
보이십니까, 어머니? 지문이 한 16줄인가 17줄이 될 거예요. 근데 아까 제일 처음에 서열준 기출문제가 27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27문제를 45분 만에 풀래요. 그러면 한 문제당 한 1분 30초 만에 풀어야 된다라는 말인데 어머님들 이거 1분 30초 만에 풀 수 있겠어요? 저도 사실 이 문제는 1분 30초 만에 못 풀어요. 2분을 줘도 못 풀 것 같아요. 이거 언제 다 읽고 언제 해석합니까? 근데 이게 마지막 문제도 아니고 24번 문제예요. 이 뒤에 시험지가 더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거를 시험이 다 끝나고 그냥 차분히 읽어서 풀어간다면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네. 식 자체도 그냥 간단하게 나오는 식인데 이미 여기에서 너무 풀기 싫잖아요. 저 같아도 이런 문제 보면은 그냥 빨리 넘겨야지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시험이니까 그럴 수 없었겠죠? 당연히 엄청 열심히 풀었을 거예요. 근데 해석하는데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중도 포기.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럼 24번 다음에 이제 25번 볼까요? 25번, 26번. 연결되는 문제예요. 이거 하나 읽고 쭉 연결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앞에 24번 문제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그 문제 보고 이 문제 보는데 우와 이게 학교 시험이래요. 중학교 3학년 시험을 이렇게 냈다니.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정말 너무한 시험지인데 문제 자체가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난이도도 중으로 뽑았죠. 그리고 학원에서 많이 다뤘던 문제 중에 하나긴 한데 이미 지금 25번 문제인데 24번까지 아이들이 너무 힘든 기간을 보냈는데 이 문제를 보고 풀 기력이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당연히 찍은 친구들도 많고 지문도 제대로 못 읽었었던 친구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막상 풀어보면은 많이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지문만 너무 길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상위 두 문제가 있는데 그 두 문제 중에 하나가 요 문제예요. 이게 지금 7번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학원에서 많이 다루긴 했습니다. 근데 얘가 왜 어렵냐. 여기 봤더니 매초 2루트 2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라고 했죠.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 이 위의 점을 2루트 2의 속력으로 움직였을 때 쭉 읽어 나가려면은 넓이가 3인 직사각형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두 직사각형에 겹치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점 하나 잡고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면 요 점의 좌표를 보통 매초 2루트 2의 속력으로 움직이죠. 그럼 학원에서도 보통 이런 문제는 매초 2루트 2의 속력으로 움직이네? 그러면 t초 후라고 가정을 해볼까? 자, t초 후에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잡냐? 2루트 2t, 2루트 2t라고 잡아서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풀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심플하게 이 점의 좌표를 그냥 k, k로 잡는 겁니다. t초 상관없는 문제예요. 이게 오히려 페이크였던 거죠. 이거 무시하고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아이들은 당연히 지문도 길고 풀었던 유형이 항상 t초 후에 2루트 2t로 잡아왔으니까 그렇게 풀려고만 했었을 건데 그렇게 풀면 계산식이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k, k로 잡아서 2차 방정식 풀어요. 그럼 실제로 그 2차 방정식 근이 나오면 요 점과 요 직사각형과 여기에서 나오는 직사각형에서 겹치는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온 두 k 값이 있죠. 그 두 k 값을 실제로 대입해서 풀면 나오는 거예요. 생각 외로 많이 어렵진 않은데 우리가 t초면 2루트 2t, 2루트 2로 두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요 문제도 아이들이 이거 좀 많이 봤던 건데 봤던 거랑 비슷하다. 그래서 도전을 해봤을 거예요. 아까 7번 풀고 8번으로 넘어왔는데 사실 그 7번도 아이들이 식을 세워서 도전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학원에서 많이 다뤘던 문제니까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보세요. 문제 번호 자체가 7번이잖아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보통 쫙 풀어 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7번에서 막히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했었겠죠. 근데 여기에서 안 풀리니까 또 중도 포기하고 넘어가거나 여기에서 이미 처음으로 시간이 많이 모자라는 순간이 된 지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8번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7번을 내가 어찌어찌해서 포기를 했던가 답을 찍어서 맞췄거나 제대로 풀었던가 해서 여기로 넘어왔어요. 그래도 풀만한 것 같아.
근데 막상 풀어보니까 풀만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학원에서 다뤘던 유형,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기출 문제들은 좀 요 시기 4차 시기여도 이 4차 시기 빨리 깔끔하게 떨어지는 식으로 나오는데 얘는 깨끗하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마지막까지도 P 플러스 P분의 3인가? 뭐 10 플러스 P분의 1인가? 이런 식으로 식 자체가 숫자 하나의 값으로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거 근해 공식 이용해서 P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얘도 식이 기본적으로 제가 풀어봤을 때 한 5줄 이상 당연히 나오는 식이었어요. 그럼 이 문제도 1분 30초, 2분 만에 풀 수 있냐? 안 되죠. 자, 여기까지 문제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27문제를 한 문제당 1분 30초 안에 풀어야지만 이걸 다 풀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시험지였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작정하고 낸 거죠. 어렵게 내기 위해서 이 6문제를 너무 이렇게 살짝 어렵게 냈으면 그래도 아이들이 좀 풀어냈을 건데 이 6문제를 그냥 다 틀려라 라고 작정하고 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지문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분명히 풀다가 멘탈이 너무 흔들려가지고 뒤에 찍은 친구들이 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서일중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도 2차 방정식, 2차 함수에 삼각비의 뜻이라고 살짝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삼각비가 들어가니까 공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20분만 설명을 해줬다는데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2차 방정식, 2차 함수도 많은데 삼각비까지? 그래도 열심히 했겠죠? 근데 나온 문제는 또 맨 마지막에 나와서 문제를 엄청 길게 내줬어요. 하지만 막상 풀어보면 쉬운 문제여서 저희가 중난이도로도 구분은 안 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 삼각비 문제를 시간이 없어서 읽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난 시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반 친구들 같은 경우도 오늘 수업했는데 이제 서일중 기출문제를 제가 풀어주겠다라고는 했는데 문제를 쭉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도 좀 풀어보려고 해요. 왜냐면 문제가 너무 길었잖아요. 그럼 그 긴 문제들이 우리 학교에는 안 나오겠지? 이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실제로 그런 긴 지문의 문장들이 한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문제가 서일중처럼 실제로 나올 수도 있고 실제 나온 학교들도 있어요. 고등 기출을 보신다면은. 그러면 이번 시험을 통해서 서일중 학생들은 미리 고등 수학을 한번 체험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등 수학이 단기간에 많은 양의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내야 되는데 이번 서일중 시험이 좀 그에 적합하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서일중이 아니라 다른 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도 서일중 기출문제를 좀 구해서 시간 재고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이 좀 길죠. 나중에 어머님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학교 10개 학교의 내신 분석을 마치고 깊은 생각 서초학원 재원생 1레벨부터 5레벨까지 학생들의 학교별 평균 점수들을 이렇게 평균을 내본 거예요. 어머님들 이거 한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반포 중에 사실 중간고사 때도 반포 중 시험이 좀 늦어서 저희가 분석 영상이 없었는데 이번에도 좀 늦어가지고 분석을 하기는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거든요. 반포 중 3학년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많이 평이했어요. 100점도 상당히 많았고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내신 마스터 수준, 일일 과제 난이도 그 정도의 그냥 뻔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다. 시간이 그렇게 모자라지도 않는 시험지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 오늘 서초지역 중3 1학기 기말고사 설명회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깊은 생각 서초학원의 표은진입니다. 감사합니다.